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예정된 시각보다 5분가량 일찍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 이유, 최순실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의 질문에는 일체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통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아들이 운전병 보직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에 관한 의혹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아내가 화성 땅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겨 공직자 재산 신고를 다르게 한 점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어볼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에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부인을, 지난 3일에는 장모를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을 끝으로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2달이 넘도록 수사가 사실상 지지부진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수사 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큰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우 전 수석을 고발했던 시민단체 관계자인데 우 전 수석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지 일주일 만에 검찰 후배들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아내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200억 원대 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요. 넥슨과 처가의 강남역 인근 땅 특혜성 거래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범죄의 단서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장모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조사한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을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상황을 좀 살펴보죠. 안정범 전 수석과 정호선 전 비서관이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죠. 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오늘 새벽 구속이 되면서 최순실 씨처럼 구치소와 검찰 정사를 오가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수석은 최순실 씨와 함께 기업들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 기금 774억 원을 뜯어내는 등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 씨의 광고회사 강탈 시도에도 개입해 강요 미수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안 전 수석은 어제 구속 전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책임을 지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전 수석과 별개로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파문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 국방 등 청와대 내부 문건을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정점을 치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간인인 최 씨가 청와대 수석의 도움을 받아서 재단을 사유화하고 정부 기밀 문서를 받아보는데 박 대통령의 역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두 사람이 서로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검찰은 박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최 씨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연설문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을 토대로 기밀문서 유출에 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아울러 언론에서 제기한 최 씨의 청와대 수시 출입 의혹 등도 진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측근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수사의 종착점인 박 대통령 조사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후 박 대통령 조사는 청와대나 제3의 장소 등에서 방문 조사를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렸듯이 현장 분위기 그리고 지금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 상황 알아봤는데요. 자, 김 변호사님. 네. 자, 먼저 이제 우전 수석에 대한 이 수사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죠. 네. 사실 이제 3개월 전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서 우전 수석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동안에 어떤 자신과 관련된 어떤 증거 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흔적 같은 것을 지웠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사정 라인에는 흔히 말해서 뭐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우는 그런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증거 인멸에 관한 부분은 뭐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뭐 보직 특혜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검찰 수사에 준비할 수 있는 뭐 그건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검찰 수뇌부 자체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또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의혹을 받고 있고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우병우 사단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병우 사단이라고 한다면 이거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로 지금 이 사건 자체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수사를 했으면 되는데 검찰 자체도 원래는 서면 수사로 대체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면 수사라는 것은 검찰에서 일반적으로 어떠한 수사를 하고 내사 종결을 할지 무혐의를 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서면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민정수석 시절부터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일단 수사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덧붙여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김 원장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 수사를 하던 중에 네.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우 전 수석이 이제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의 기류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특검을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정윤회 문건까지 같이 조사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검찰 자체는 지금 한정된 그것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청와대 어떤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해서 뭐 구속하고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다가 나오면 이제 검찰이 피할 수 없게 우병우 전 수석을 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어떤 기류로 보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에 한정해서 조사를 하고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우병우 수석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의 단계가 두세 단계로 변화해 온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정윤회 문건 관련해서 내부에서 오히려 청와대 입장에서 그것을 무력화시키고 방어막 역할을 했을 때 바로 책임 역할을 했던 게 우병우 당시의 민정비서관 아니냐. 당시 네. 논란이 이렇게 네.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홍만표 변호사에서 진경준 검사장으로 이어지는 법조계 비리. 그게 이제 진경준 검사장 연관해가지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논의가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오늘 결국 이제 피고발인 자격으로 가는데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죠. 그런데 수사를 하는데 그걸 총책임지는 민정수석에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야당에서 계속 자리를 중단하든가 그만두든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 이후에 인물검증 과정도 결국 민정라인 책임지는 것인데 이런 등등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특검으로 가는 단계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요. 결국은 대통령 주변에 뭔가 비리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사실은 민정수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방치했느냐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농단의 한 역할을 했느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주 원장님께서 뭐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윤회 문건 사건 자체가요. 처음에 대두된 게 문건의 사실이 뭐냐, 진실이 뭐냐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청와대 내에서 정윤회나 최순실 씨가 그렇게 실세를 군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정농단에 개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용두사미가 됐어요. 문건이 유출의 책임자가 누구냐 해서 박관진 경정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 자체에 대해서 영장 청구 때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윤회 문건 사건 자체부터 실질적으로는 최순실 씨가 거기에 완벽하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를 할 때는 내부적 문건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그 자료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더군다나 박관진 경정의 이야기가 있고
내부의 어떤 청와대에 조금만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 최순실 씨의 이러한 것들이 실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였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걸 묻어버리고 문건 유출로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2명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에 그쳤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제 검찰 입장은 약간 딜레마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건 유출된 사람만 처벌하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울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시인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여기 촛불 집회 나왔었는데요. 국민의 좀 의견을 많이 표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과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거 보고서 그런 게 아직 제대로 진심으로 좀 안 느껴졌고 또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건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사퇴 수습을 위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대통령께서 물러나셔야 되는 거고 물러나신 다음에 대통령 본인도 수사를 받으셔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아이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도 상당수였습니다. 파국을 막지 못한 어른들 잘못이 크다며 미래 세대에겐 가오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른들이 너무 잘못한 것 같고 한창 공부할 교복 차림 학생들까지 책상을 잠시 물리고 나와 시국 걱정에 골몰했습니다. 최근에 되게 논란이 많이 됐었던 일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저희가 살아갈 때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에서 왔습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앞으로도 당분간 전국에서 계속되며 오늘 12일엔 또다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민중 총궐기대회가 개최됩니다. YTN 김병용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늦가을을 만끽하기에 제격인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곳 남산은 오색 단풍으로 곱게 물들면서 가을색도 짙어졌는데요. 휴일인 오늘 가을 나들이를 나온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는 이곳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17도, 대전 18도, 광주가 20도로 선선하겠고요. 주말 바깥 활동하기에도 수월하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걱정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동쪽에서 깨끗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세제곱미터당 13 마이크로그램으로 좋음 단계고요. 오늘 낮 동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청정한 대기 상태 보이겠습니다. 전국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높은 산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충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에는 제주도와 영남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추위에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변덕이 심한 만큼 우리 몸의 면역력은 더욱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수면과 또 적절한 음식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